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뭐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정치적 색깔 1도 없습니다. 정치 같은 약간 속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근데 부동산 정책은 공인중개사로서 저의 먹거리와 직결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번에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그 규제 지역 그 규제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했고, 조정대상 지역 지정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다라는 것은 실거주 1세대 1주택 이것만 가져라.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뭐 투기 억제를 위한 뭐 대출 규제 등으로 저는 알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뭐 양도세나 취득세 이런 세금 관련한 규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너무 기본적인 틀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아싸리 그러면 기존 정책을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난데, 역대 정부들에서 세금 관련해서 가져갈 것은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얹혀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보고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세금 더 뜯어간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부동산으로 관련된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 조금 이렇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세 부담의 정가와 귀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 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금은 집주인, 즉 그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더라도 이 세금이 정가가 되거든요. 그 정가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정가가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A동의 아파트를 지금 살고 있는데, B동 아파트로 C동 아파트 엄청 많아요. 대체재가. 그러면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이 그 공급자, 즉 소유자한테 많이 부담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나 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이쪽을 보게 되면 공급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수요는 되게 많아요. 그 수요를 평가하는 게, 우리가 이제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가 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도 있고 그거를 실제로 구매할 돈이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잠재 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지만 아직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 수요자라고 합니다. 근데 잠재 수요도 수요거든요. 그래서 다들 가지고 싶은 거죠. 억누른다고 가지고 싶은 거를 못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를 해버리시면, 아마 월세 사시는 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세금
그 재산세라든지 뭐 취득세, 양도세 이런 모든 세금들이 그분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돈이 많으신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월세 사시거나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그게 모든 전가가 된다. 그래서 전월세 폭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욕심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신 분들이면 뭐 두 채가 있던 세 채가 있던 뭐 네 채가 있던 저는 이거를 죄악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네 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 몸은 하나잖아요. 그럼 한 채에서 거주하실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채는 뭐 어떤 걸로 돌리냐? 월세나 전세로 돌리거든요. 그러면 전월세 대상물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월세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이 주거 환경에서 주거 비용이 감소하죠. 그러면 주거 비용이 감소하면 월 수입에서 나머지들은 저축을 해서 자신들이 자산이나 부를 축적해서 나중에 아파트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시장은 반대로 튀거든요.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일선에서 만약에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절대 도전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입니다. 지진, 뭐 해일, 뭐 홍수 이런 거 인간이 절대 자연 못 이기거든요. 두 번째,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꾸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시장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약간 피해라든지 불법적인 것들은 정부가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장의 거래 자체를 통제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시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시장이 더 음성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이번에 보면 거래량이 아예 없어버린 상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한두 건씩 거래를 하면서 매매 호가만 올려버립니다. 근데 결국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 매매 호가가 시세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팔 생각이 없어도 더 오르겠네. 그럼 당연히 매도자 입장에서는 안 팔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인은 뭐냐면 공급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급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시 되는 서울에는 이미 아파트 질 땅이 없다. 그러면 신규 주택 분양 공급은 못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의 공급은 뭐냐? 또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정비법에서 배우는 정비 사업들이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도 재건축 분담금이나 이런 거를 낼 때 대다수 거기 사시는 분들은 집에 은행에 예금 막 5억, 10억씩 안 쌓아두거든요. 다들 그 앞으로의 발생할 입주권, 분양권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도 막아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워낙 그 1세대 1주택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월세 물건이 없습니다. 차라리 전월세로 공급을 해버리면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매매가도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주택, 3주택을 불법적인 자금으로 산 사람들은 그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거는 정말 찬성인데 자기가 돈이 있어서 정당하게 자기가 사업 성공하고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두 채, 세 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우리 전월세 시장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야 전세, 월세 물량이 많아야 일반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 절약된 가격을 외식을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관광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소비를 하시거나 이러면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부동산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한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일개의 물건, 뭔가 이렇게 규제, 압박해서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물건이 그 가족의 인생의 전부인 그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 설정은 활발한 수요와 공급, 이 활발한 거래에서 일정 부분의 평균가가 나오면 그게 시가로 형성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가격입니다. 더 와일드하게 표현해서 제가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이라고 했으니까 20억 잡고 이 사람이 양도세를 내면 그 다음에 나중에 취득세를 내면 그 세금 부분이 감소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산다라고 해서 다른 주택이 가격이 또 내려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세금만 이 파는 분들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계속 거래 절벽이죠. 근데 서울을 평양화나 고급화를 해버리니까 일반 분들께서는 서울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매매 호가만 하나하나씩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에 재산세까지 올린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는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올리고 이제 올해 6월 선거 지나고서 이제 올리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은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윤활유라든지 어떠한 행위에 대한 뭐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강화된 정책을 펼칠 딱 그 시점이 있거든요. 너무 막 불타오른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럼 우선은 세금이라는 뚝으로 좀 막을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정권마다 세금 정책 해놓고 거기에 또 얹고 또 얹고 실타래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너무 덕지덕지 실타래가 얽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실타래 절대 못 풉니다. 어떻게 푸냐? 잘라야 됩니다. 다시 잘라서 처음부터 원점 재고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웬만한 규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물론 돈 버는 게 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수수료 수입이 중개 보수 맞습니다. 팔을 안으로 굽어서 제가 원하는 길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격 정상화는 규제 정책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규제 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아마 지방은 소멸됩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비트코인 있고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무서워하시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되면 좀 버틸 수라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도 지방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서울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대한민국 모두가 죽습니다. 진짜
서울이라는 도시를 너무 투기 지역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서울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그 풀어주시는 방향대로 지방도 오히려 더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묶으면 시장에는 어떤 신호나 사인으로 느껴지냐면 아, 여기가 명품이다. 여기 가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들이 너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자꾸 규제로서 뭐를 묶어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는 문제를 만들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뭐가 좋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과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측에서 세수 수입이 증가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수 수입 말 그대로 정말 돈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 그 조세 부과한 것이 귀착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세 부담하고 정가의 귀착 정도는 누구한테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공급의 탄력성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급자인 그 주택 소유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을 받는 수요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그 세금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집주인들은 절대 손해볼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울에 지을 땅이 없어서 부동산을 공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전월세라도 풀어버리기 위해서 좀 다주택자들을 너무 옥죄는 거를 하지 말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조금 풀어주자. 그러면 그 시장의 시그널이 수요를 더 투기 지역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시그널이 아 이제 서울 집값 떨어질 수 있겠구나. 서울에 너무 몰빵하면 안 된다. 조금 경기도나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 되겠다. 돈 있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안전자산이잖아요.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투자 잘 안 하시, 뭐 거기서 돈 버셔가지고 안전자산 부동산이나 금 이쪽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자산을 투기자산까지 만들어버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과도한 규제정책은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울의 명품화를 시키는 규제정책보다는 서울의 대중화를 시키는 규제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서울이 대중화가 되면 아마 경기도,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라고 하죠. 인프라들 뭐 교육, 뭐 복지, 뭐 여가, 문화, 생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겠지만 근데 인프라가 아무리 확충돼도 너무 서울로 이렇게 중심적인 생활이 형성이 돼버렸으니까 여기서 특히나 부동산 규제까지 해서 명품화까지 만들어버리면 절대 지방에 인프라가 있어도 안 갑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한번 얽힌 실타래 푼다 생각하시고 그냥 풀어놔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풀어놔 보면 어디가 진짜 문제이고 어디가 진짜 강화돼야 되고 어디를 규제를 해야 되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풀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정화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들은 정부가 그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살짝 메꿔나가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지 정부가 서울 집값 너 15억까지 올랐지 당장 10억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나 실매도자, 공급자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한두 건 막 세네 건씩 그 수만 세대에서 뭐 되게 극소수 거래돼서 그게 매매 효과를 형성을 해버려가지고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기사는 나오고 실제로 거래되는 건 없고, 그게 진짜 가격이 아니거든요. 진짜 가격은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뭐 핸드폰을 판매한다라고 해요. 그럼 뭐 핸드폰에 들어갔던 원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공장 지었던 임대료, 뭐 공장에서 핸드폰을 만드시는 분들의 인건비, 아니면 이 반도체 가격, 원재료 가격, 이런 거를 다 합쳐서 핸드폰 가격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핸드폰에서 시장에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가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출시했던 가격보다 시장 거래되는 가격은 높아지겠죠. 근데 생각보다 시장 수요가 좀 덜해요. 공급은 되게 많아요. 재고가 쌓여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부터 서울에서 풀어야 된다. 전월세를 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를 죄악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면 그 전월세 물건이 누구 건데요? 다주택자 겁니다. 전세 소멸을 시키시려고 하시는다는 말씀들도 많은데, 전세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유의 제도지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월세보다 주거에서 안정되니까 개인적인 업무, 근로활동 이런 것도 가정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주거가 안정돼야 돼. 전세라는 제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월세에서 매매, 소유자가 되기 전 단계, 약간 완충지역 역할로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세를 활성화시킬 정책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세라는 완충지대가 있어야, 내가 아파트 소유자여서 바로 월세로 떨어지면 그 충격파가 되게 큽니다. 근데 아파트 소유자면 만약에 내가 조금 지금 어려워서 잠깐 팔고 전세로 살고, 이렇게 하는 완충 지역으로 전세 제도를 강화시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말했지만 또 2탄, 3탄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찍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시장, 자연 이런 거랑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정말 싸우는 것보다 이 시장을 보듬어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잘 갈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